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라 가족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때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다.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다. 지금의 한국 상황과 꼭 빼닮았다라는 취지로 분석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도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 비슷한 취지로 한국에 보내는 경고다 뭐 이런 취지의 문구들도 나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예. 베네수엘라 비유 이번에는 적절했나요? 저는 절대 해설 안 될 극우적 선동이라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끔 민주당의 어떤 사법개혁이나 검찰 개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경제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도 베네수엘라를 자꾸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로 가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진영을 따라서 매우 불쾌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특정 국가를 저렇게 비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 사례를 지금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식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봅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어떤 석유 중심의 단일 경제 체제, 그리고 장기 독재, 이 뭐 극단적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은 그냥 그거로서 평가하면 될 일이지, 이걸 한국의 어떤 상황과 비교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단 한 번 그런 비슷한 사례를 비유할 수 있었다면 그게 12.3 비상계엄 내란이죠. 성공했다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선동을 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실제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 사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예.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이런 글들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지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글이었다고 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네. 당 공식 대변인 논평에도 어제 베네수엘라가 던지는 경고,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나왔거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권력이 상권 분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에 기초된 상권 분립을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군부 독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선거는 이루어졌지만 세 차례 어떤 선거를 통했지만 마지막 선거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고 명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선거를 통해 도입됐지만 장악했지만 결국은 사법부를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대법 간수를 확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란 걸 만들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대법 간수를 늘리고 3심제가 아니라 아예 4심제, 소위 말해서 헌재까지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1심만 무죄가 나와도 이거 항소 포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부분이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마두로 전에 차베스가 될 때는 유가가 뛰기 때문에 네. 무상 시리즈를 많이 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교통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고요. 심지어 가격 통제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만들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론 똑같이 베네수엘라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예. 미래보다는 현재 유지를 위해서 미래의 몫인 어떻게 보면 국채 110조 원이라는 그런 국채를 계속 끌어다가 매해 쓴다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정부의 입장에서 좀 더 베네수엘라처럼 현상 유지적으로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저는 가능한 대목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더 나가서 마두로가 체포된 것처럼 뭔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과는 비교의 맥락이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의원님, 사실 뭐 진보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할 때
뭐 베네수엘라가 같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신문 뭐 논평 같은 데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오래된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유 삼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진보 정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한 적이 단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 정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농담 비슷하게 국민의힘 앞마당에 베네수엘라 놔줘야 되나? 아니면 국민의힘 전원을 베네수엘라에 한번 유학 한번 보내드려야 되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크기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했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관료 독재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망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응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요. 이완용이 고종 황제 앞에서 일본말 안 들으면은 고종 황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발 저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교할 것과 비교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라는 전제하에서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